자료 4번이죠. 물권법정주의. 자, 물권법정주의는요, 우리 민법 185조에서 규정을 둡니다. 뭐라고 규정을 두고 있느냐면,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을 둡니다. 즉 국민들이 함부로 정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자, 왜 법에서 이런 규정을 두느냐. 여러분, 물권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우리 첫 시간에 물권, 재산권이죠. 재산권 중에서도 뭐 가장 대표적인 이 물권. 이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를 물권이라고 하거든요. 그 물건에 대한 권리는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누구에 대해서도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세상 누구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 물권을요, 우리는 대세효라고 표현을 하죠. 세상 세자를 씁니다. 세상 누구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점이 같은 재산권인 채권과 달라요. 채권은 오로지 그 상대방에 대해서만 권리를 주장 행사할 수 있거든요. 채권은요. 예. 그래서 반대되는 개념이 계약, 자유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계약을 통해서 나오는 권리, 계약을 통해서 나온 권리는 뭐죠? 채권입니다. 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그 상대방에 대해서만 권리를 주장 행사할 수 있거든요. 채권은요. 그래서 얘를 여러분 뭐라고 표현합니까? 대인효라고 표현합니다. 사람 인자를 쓰는 거예요. 오로지 그 상대방에 대해서만 권리를 주장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채권이거든요. 그래서 채권은요, 어차피 상대방에 대해서만 권리를 주장 행사할 수 있으니까 자유롭게 국민들이 그냥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민법에도 없는 특수한 계약들도 많아요. 그 민법에 없는 우리 특수한 계약이 대표적으로 리스 계약이라고 들어보셨죠? 리스. 네, 민법에 없어요. 그 계약 만들어낸 겁니다. 국민들이요. 리스는 임대차랑은 좀 달라요. 뭐 어쨌든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뭐 리스 계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왜 가맹점 계약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걸 이제 영어로 하면 프랜차이즈라고 합니다. 그 가맹점주를 프랜차이저라고 하고요. 그 사업자를 이제 프랜차이저라고 하고, 그 사업을 하시는 그 체인점 있잖아요. 그걸 이제 프랜차이지라고 하거든요. 특수한 계약들입니다. 만들어낸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또 계약을 자유롭게 하라고 하니까 또 별별 계약을 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 별별 계약, 그게 뭐 여러분들 아시는 이제 아까 첫 계약이라든지 뭐 도박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돈을 빌려주면서 안 갚으면 살 1파운드를 자른다든지 뭐 이런 계약.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가 나왔느냐. 우리 민법 103조, 즉 반사회질서 행위는 얘는 뭐로 봅니까? 무효로 본다. 너희들이 효력을 해봐야 국가가 이를 인정해 주지는 않겠다라는 거죠. 자, 이에 반해서요, 아까 물권 대세효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내가 만약에 소유권, 이 종류와 내용을 내가 함부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런 소유권을 만들 거예요. 내 소유 부동산 반경 20m 이내는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는 소유권. 그러면 옆집에서는 나는 30m 이내는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는 소유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대세효가 있으니까 법에서 아예 종류와 내용을 정해놓고 국민들이 함부로 정하는 거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권은요, 우리 민법에서 그 종류와 내용을 다 정합니다.
점유권이 있고요. 크게는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본권으로. 점유권과 본권. 구별을 하면, 자,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점유, 즉 사실상의 지배 그 자체를 하나의 권리로 승격을 한 겁니다. 얘는 권리의 내용, 즉 권한은 없어요. 권리의 내용은 없어. 권리의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도둑놈에게도 점유권은 있다. 여러분 그 말의 의미 아시겠습니까? 도둑놈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면 얘는 권한은 없어. 점유할 권한은 없지만 그 점유하고 있는 그 자체를 보호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도둑놈에게는 점유권조차도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도둑놈 물건을 아무나 막 가져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세상은 난장판이 돼버립니다. 무질서해져 버리죠. 아니 도둑놈 물건은 그럼 도둑놈 물건은 막 강도가 그냥 가서 강취해도 되는 겁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점유하고 있는 그 자체를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권한은 없지만 권리의 내용은 없지만 얘는 점유 그 자체를 하나의 권리로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은 너무나도 무질서해져 버리니까 그게 점유권입니다. 그럼 이에 반해서 본권은요. 얘는 권리의 내용이 있다는 거죠. 즉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점에서 이렇게 크게는 두 가지로 구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본권은 다시 구별을 합니다. 소유권과 제한 물권으로요. 소유권은요, 우리 물권 중에서 가장 완전한 권리입니다. 소유권은요. 뭐 할 수 있죠? 사용할 수 있고요. 자기가 직접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수익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용과 이제 수익을 굳이 엄밀히 이제 구별을 하자면 사용은 내가 직접 쓰는 거고 수익은 빌려줘서 임대료 받는 거예요. 네, 수익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처분, 매매나 증여처럼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수익, 처분의 권능을 가지는 완전한 권리입니다. 우리 물권 중에서도 가장 완전한 권리, 그게 소유권이에요. 그 다음 제한 물권은 말 그대로 제한, 뭘 제한한다는 소리냐? 소유권을 제한한다라는 소리예요. 소유권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럼 소유권의 사용 수익의 권능을 제한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용익 물권이라고 해요. 용익, 사용 수익, 용익. 소유권의 용익의 권능을 제한하는 물건입니다. 그게 용익 물건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우리 용익 물건의 이제 대표적 예가 전세권인데 소유자는요 전세권을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소유권은 가장 완전한 권리니까요 전세권을 설정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전세권을 설정하게 되면 소유자가 그 부동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는 전세권자가 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소유권을 제한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제한 물건이라고 합니다. 소유권의 용익의 권능을 제한하는 거죠. 그 다음 소유권의 이번에는 처분의 권능을 제한합니다. 그게 뭐냐면 담보물권입니다. 그럼 용익물권에는 다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고요. 세 가지. 그 다음 담보물권에도 역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치권, 질권, 저당권 세 가지. 자, 그럼 우리 민법에서 나오는 여러분 물권의 종류는 총 몇 가지죠, 여러분? 지금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총 8가지입니다. 자, 먼저 지상권부터요. 설명을 드립니다. 이 지상권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 지자가 한자로 뭘까요? 땅지자입니다. 네. 네.
자, 토지 소유자가 있어요. 그럼 토지 소유자는 자기가 당연히 그 토지에 대해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소유자가요, 지상권을 설정을 해줘요. 지상권을 설정해주면 지상권자는 거기서 뭘 하느냐 하면 그 토지 지상에서 오로지 건물과 수목, 나무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물과 수목을 소유할 목적으로만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상권자는 다른 짓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로지 뭐만 한다고요? 건물과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즉 무슨 이야기냐, 그 땅 위에다가 내가 집을 짓거나 아니면 나무 심거나 그 목적으로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받습니다. 그걸 우리는 지상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상권은 여러분 특수 목적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뭐 할 목적으로,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뭐 할 목적으로? 건물이나 수목을 소유할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하는 거 아니에요. 예. 건물이나 거기다 수목을 건물 지어서 내가 건물 소유한다 이 말이죠. 땅은 빌리고. 그게 지상권. 그 다음 지역권. 역시 당연히 이 토지 땅 지자입니다. 자, 지역권도 마찬가지로 특수 목적의 경우에만 가능한데 얘는 뭘 할 목적으로 하느냐, 통행이나 통행, 즉 지나다닌다 이 말이에요. 통행. 그 다음에 수로 개설, 배관 묻는다 이 말입니다. 수로 개설. 다른 목적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즉 특수 목적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지상권과 지역권은요. 이에 반해서 여러분 구별해 두셔야 될 게, 아까 지상권과 지역권은 특수 목적의 경우에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봅니다. 그럼 얘들은 어디에다가 설정하라 하는 거죠? 즉 객체가 뭐예요? 토지입니다. 토지. 얘들은 객체가 오로지 토지예요. 즉 건물에다가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로지 토지에. 근데 전세권은요? 전세권은 토지와 건물 모두를 객체로 합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 많으세요. 건물만 전세권 설정하는 거 아니에요. 토지에 대해서도 전세권 설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일단 그 점에서 또 차이가 나. 그 다음에 전세권은요, 목적은 상관없어요. 뭘 하든지,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거기다가 뭘 하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이 점에서 역시 지상권, 지역권과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요, 전세권은요 반드시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그 필수 요소가 뭐냐면 전세금입니다. 전세금. 전세금, 돈 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 소유자한테 돈 준다라고요. 전세금 필수 요소입니다. 자, 이어서 담보물권. 자, 유치권입니다. 일단 유치권도요, 객체는 토지와 건물 모두를 객체로 합니다. 즉 토지에도 유치권이 있을 수 있고요, 건물에도 유치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유치권은 우리 법에서는 오로지, 여러분 이 담보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담보물권은요 아까 소유권의 처분의 권능을 제한을 하는데 왜 담보물권을 설정을 하느냐, 그 취지가요, 내가 뭔가 돈 받을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분한테 돈을 1억 원 빌려줬어. 내가 1억 원 돈 받을 게 있어요. 근데 그거에 불안하니까 이분 소유 부동산에다가 뭐 저당권을 설정을 받는 겁니다. 즉 담보물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채권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채권. 그러면 채권과 여러분 이 담보물권, 얘들은 합쳐서 한 개의 권리입니까? 아니면, 이 중요해요 여러분, 합쳐서 하나의 권리입니까? 아니면 얘들은 각각 개별의 권리에서 권리는 두 개인 겁니까? 두 개입니다. 두 개. 다만 나중에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이 부분 자세하게 배우시겠지만
우리 민법에서는 부종성, 수반성 원칙에 따라서 얘들은 항상 붙어 있어야 돼. 그럼 이 중에서 여러분 어느 게 주된 권리일까요? 채권과 담보물권 중에서 어느 게 주된 권리? 채권이 얘가 주된 권리고요. 이 담보물권이 종된 권리입니다. 즉 채권이 없는 담보물권은 아예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하셨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한다. OX? O입니다. 그럼 반대로 담보물권이 소멸하면 채권도 소멸한다. OX? X? 그건 X예요. 얘는 종된 권리일 뿐입니다. 담보물권이 소멸하면 예를 들어 저당권만 소멸하면 저당권만 소멸한 거지 채권이 소멸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도 같이 소멸합니다. 아시겠죠? 네. 이걸 우리는 부종성, 수반성이라고 합니다. 붙어 다녀야 된다 이 말.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유치권은요. 이 채권이 오로지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으로 제한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건물을 하나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그 건물을 인테리어 공사를 맡깁니다. 그러면 공사비 채권이 발생했죠. 공사비 채권. 이 공사비 채권은 그 건물에 관하여, 즉 건물과 직접적으로 관하여라고 하는 게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지. 건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죠? 따라서 만약에 소유자가 공사비를 안 줘요. 그러면 그 공사업자는요. 얘 물건을 안 돌려줄 수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이 유치라는 게 안 돌려준다 이 말입니다. 유치한다라고 하는 게 안 돌려준다 이 말입니다. 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가령 시계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시계를 맡깁니다. 시계 수리점에 시계를 맡겨요. 그러면 수리한다고 비용 발생했죠. 근데 얘가 비용을 안 주는 거야. 그러면 시계 돌려달라고 하면 그 시계 수리업자는요. 돌려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게 뭐예요? 유치권. 오로지 그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을 담보로 하는 그 담보물권을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질권은요. 질권과 저당권의 차이는 뭐냐면 질권은 그 객체가 동산입니다. 전당포. 여러분 왜 전당포 아시죠? 요즘은 전당포가 거의 다 없어진 것 같은데 예전에 참 제가 어렸을 때는 참 전당포 보면 많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시계 맡기고 돈 빌립니다. 또는 뭐 반지 맡기고 돈 빌립니다. 그러면 돈을 안 갚아요. 그러면 역시 이 질권자는요. 안 줄 수 있어요. 그걸 질권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 질권은 반드시 그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만을 한정하지 않습니다. 즉 이걸 이제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그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 이걸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결련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시험에 이런 용어가 등장해요. 결련성이요. 결련. 사실 일본식 한자 표현인데 어깨 견자를 쓰거든요. 결련성. 우리식 한자 표현으로 바꾸자면 관련성이라는 한자 표현으로 바꾸는 게 이제 가장 타당한데 아직도 그냥 이 일본식 한자 표현을 그대로 씁니다. 결련성. 즉 관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 근데 이에 반해서 질권은 이런 결련성을 요구합니까? 요구하지 않습니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차이점. 다만 얘는 부동산과 동산 중에서 뭐만 객체로 한다라고요? 동산만 객체로 합니다. 그다음 저당권. 얘는요.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객체가 오로지 부동산. 그럼 여기 부동산이면 당연히 토지, 건물 포함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물권의 내용들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본과정 가시면 이제 요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볼 겁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큰 틀부터 우리 기초과정에서는 큰 틀부터 잡으셔야 돼. 그래서 아까 물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점유권과 본권 두 가지로 구별을 하고요.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의 내용은 없어요. 권리의 내용은 없지만 다만 그걸 권리로서 우리가 승격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놈에게도 점유권이 있다.
이에 반해서 본권은 권리의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 중에서도 본권은 소유권과 크게는 제한물권으로 구별을 하는데, 소유권은 사용수익 처분을 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이고, 이에 반해서 제한물권은 소유권을 제한한다는 거예요. 근데 소유권의 용익의 권능을 제한하는 것을 용익물권이라고 하고, 소유권의 처분의 권능을 제한하는 것을 담보물권이라고 합니다. 자, 용익물권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럼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특수 목적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죠? 뭐 할 목적으로? 지상권의 경우에는 건물이나 수목을 소유할 목적으로 땅을 빌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에 반해서 지역권은 뭐 할 목적으로요? 통행이나 수로 개설을 목적으로 땅을 빌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지역권. 이에 반해서 전세권은 그런 목적의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다음 지상권과 지역권은 오로지 그 객체, 토지 건물 중에서 뭐만 객체로 합니까? 토지만을 객체로 합니다. 예전에 제가 TV를 보니까 제가 이 그림을 잘 못 그리겠는데, 지금 이 토지를 수직으로 자른 단면도예요. 단면도인데, 여기다가 이제 어떤 분이 건물을 이렇게 딱 지은 거야. 이렇게. 막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 이제 옹벽을 쌓았어요.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건물을 지은 거야. 여기 건물이 있습니다. 얘가 이제 이 옆에 땅이랑은 또 같이 연결이 되거든. 지금 이 수직으로 자른 단면도 제가 사실 제일 약한 게 그림이거든요. 다른 건 다 제가 뭐 보면 이제 악기도 좀 이렇게 하면 빨리빨리 배우고 좀 잘 다루고 하는데, 그림은 정말로 안 되더라고.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한날은 이제 제가 그림이 너무 뭐 이렇게 해도 뭐 선생님이 싫어하고, 제 딴에는 열심히 잘한다고 노력을 했는데 선생님이 보면 제 그림 보면 막 인상을 바로 찌푸리고 하시더라고. 근데 한날 선생님이 이 정물화라고 하죠. 그래서 비누를 가져오래. 다 각자 개인 이제 준비물로 비누를 가져와요. 그래서 비누를 가지고 자기가 한번 정물화를 그려보래. 자기가 가져온 비누를 가지고. 그래서 저는 정물화를 그리라고 해서 어떻게 했느냐면, 그 큰 우리 왜 스케치북 있잖아요. 스케치북 그 큰 종이에다가 비누를 일단 뜯었어요. 뜯어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딱 비누를 하고 그대로 딱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딱 그렸어요. 얘가 이제 비누야. 그럼 딱 이걸 그대로 딱 돌려가지고 이렇게 딱 그리고 여기다가 일일이 자로 재가면서 여기다가 드봉이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정말로 제가 자로 하나하나 재가면서요, 진짜 뭐 측량하듯이 엄청 정확하게 해가지고 딱 그려놓고 제 나름의 약간 명암도 넣었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보기엔 너무 이건 요번에는 내가 칭찬받겠구나. 너무 제가 보기에도 너무 사진처럼 너무 잘한 거야. 근데 다른 애들은 보니까 막 여기다가 이제 비누각을 뜯어가지고 막 비누각도 막 희한하게 좀 예쁘게 넣어가지고 그 전체를 해서 막 비누각, 그 비누의 껍질 있잖아요, 껍데기. 그 껍데기에 있는 비누까지 해가지고 막 너무 막 이렇게 그려놨던데, 저는 딱 똑같이, 정말로 저는 항상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딱 이렇게 딱 그려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채점을 이제 쭉 이제 돌면서 이제 채점을 해. 뭐 A 플러스 뭐 A 뭐 B 플러스 B에서 채점을 쭉 하시는데, 이제 착 제 차례가 와서 이제 기대를 딱 하고 있었어요. 요번에는 좀 칭찬을 받겠구나 했는데, 선생님이 제 자리에서 딱 쓰시더니, 다른 애들은 다 그냥 빨리 보시고 뭐 B 플러스 A 뭐 이렇게 하고 가시던데, 딱 쓰시더니 조금 제 기억으로는 그 시간이 참 길게 느껴졌어요. 근데 아마도 한 5초 이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고민을 하시더니 뭐라고 적느냐면 뭔가 채점을 안 해. 막 한글을 적으시더라고. 적으시는데 뭐라고 적냐면, 이 학생은 미술의 기초교육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거 집에 가서 보여주라고. 그때부터 진짜 이제 완전 진짜 미술이 너무너무 싫어졌어요. 제 나름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예, 그림 보면요. 추상화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뭔가 사실적인. 자, 이 그림을 제가 좀 잘 못 그려서 그런데 지금 여기에다가 지금 건물을 지은 거예요. 수직으로 자른 단면도고. 자, 요 위에가 이 땅이랑 거의 평지처럼 같이 보여요. 요 위에 옥상이. 이 슬라브 지붕으로 만들었거든. 이제 TV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 심지어 여기다가 막 흙을 보고 잔디까지 심었더라고. TV에 나온 걸 제가 봤어요. 여기다가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을까요? 여기다가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을까요? 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오로지 아까 지상권은 객체가 뭐여야 된다고요? 토지여야 됩니다. 절대로 건물에는 지상권 설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 아까 담보물권, 우리 담보물권 아까 전세권은 말씀드린 대로 전세권은 토지와 건물을 당연히 그 객체로 하고요. 전세권은 목적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만 전세권에 있어서 전세금은 필수 요소이다라는 거. 전세금이 없는 전세권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반드시 전세금은 필수 요소이다. 자, 이 반에서 담보물권, 담보물권은 유치권과 질권, 저당권이 있는데 유치권은요. 얘는 토지와 건물 전부 다 부동산을 그 객체로 합니다. 다만 오로지 그 물건에 관하여 발생하는 채권만을 담보한다라는 거. 유치권은. 그래서 이걸 결련성이라고 합니다. 아주 제한적이다 이 말이지. 왜 다니시다 보면 여러분 유치권 행사 중 하면서 붙어놓은 뭐 플래카드 걸어놓고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예. 그럼 공사비 못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 자, 이에 반해서 질권은 채권과의 결련성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권은 뭐만을 객체로 한다라고요? 동사. 이에 반해서 저당권도 마찬가지로 채권과의 결련성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당권의 객체는 뭐라고요? 부동산. 그래서 이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자, 오늘 마지막 테마입니다. 물권적 청구권. 여러분들 그 자료 5번에 나오는 물권적 청구권. 아까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세요가 있다 그죠? 대세요. 예, 그래서 세상 누구에 대해서도 자신의 물권을 가지고 주장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는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반환 청구권. 야, 돌려줘 이 말이죠. 누구라도 내 물건 가져가면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반환 청구권. 그 다음 또 하나가요. 방해 제거 청구권 또는 방해 배제 청구권 같은 말입니다. 자, 누구라도 아무 허락도 없이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자,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방해 제거 청구권. 그 다음 앞으로 있을 방해가 미리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미리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방해 예방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 자, 일단 종류는 몇 가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조금 이따 이제 관련 규정도 한번 보실 건데,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우리 법에서 이 물권적 청구권과 관련해서 규정이 점유권과 소유권만 법에서 규정을 둡니다. 점유권과 소유권만 우리 법에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둡니다. 일단 점유권은 물권 중에서도 완전히 특별하다 그죠? 제가 아까 그랬죠. 물권은 점유권과 본권으로 크게는 두 가지 구별한다고.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의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그 권리를 인정하고 그 권리가 있다는 것은 당연히 그 권리를 가지고 누군가 대세요가 있으니까 세상 누구에게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 본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소유권. 그래서 소유권만 규정을 두고 있고요. 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소유권만 규정을 두고 있고 나머지 본권들은 소유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준용이라는 게 뭐예요?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물권들은 다 물권적 청구권이 있는데 우리 법의 규정은 점유권과 본권 중에서 대표 소유권만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일단 법 규정을 같이 한번 보죠. 자, 그 물권적 청구권 204조 한번 보세요. 204조. 점유의 해수 1항 보시면, 자,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 자, 일단 침탈,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침탈,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침탈을 당한 때는 그 물건의 반환, 돌려달라 이 말입니다. 반환 청구,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까지. 그 다음 2항은 놔두시고요. 3항을 보세요.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몇 년? 1년. 중요합니다.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즉 아주 짧은 단기 제척기간의 규정을 둡니다. 1년. 205조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205조. 1항 보시면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는 그 방해의 제거, 방해 제거 및 역시 손해배상 청구까지 손배 청구 할 수 있다. 2항을 보세요. 2항. 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부터 역시 몇 년? 1년. 1년. 206조를 보세요. 206조. 1항 보시면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예방 대신에 네가 혹시나 나중에 내한테 침해해서 들어와서 내한테 손해를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미리 그 담보 제공해줘. 그래서 담보 청구할 수 있다. 그 밑에 213조를 보세요. 지금까지는 이제 점유권에 관한 물권적 청구권 규정을 보신 겁니다. 그 밑에 213조를 한번 보시자고요.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계속해서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는, 즉 권한이 있는 때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즉 권한이 있으면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214조 보세요. 214조.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계속해서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그 방해 예방이나 역시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본권 중에서는 소유권에 관해서만 규정을 두고 있고 나머지 본권들은요, 뭐 지상권, 지역권, 전 나머지 애들은 이 소유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보신, 자, 여러분들은 이제 규정들 살펴보시면서요, 한번 규정들 보시면서 같이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들 이게 비교가 잘 안 돼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오면 많이 틀리고 헷갈리고 해요. 아까 점유권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죠?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어떤 경우에 반환 청구한다라고 되어 있죠? 아까 그 규정 보세요. 점유물 아까 반환 청구 규정 보세요. 어떤 경우에? 침탈당한 때. 얘 특이하네. 얘는 반환 청구가 오로지 침탈을 당한 때 그때만 반환 청구가 가능해요. 그럼 침탈이라는 게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침탈이라는 게 뭐 말하는 거냐? 침탈. 절취나 강취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절도나 강도. 의사에 반해서 뺏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점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도둑놈도 점유권은 있거든. 그러니까 도둑놈 물건을 누군가가 강제로 뺏어가요. 그러면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 말이에요. 침탈. 그럼 아까 소유권, 반환 청구권 비교를 해보시죠, 여러분. 소유권 비교를 해보시죠. 침탈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아까 소유물 반환 청구 213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침탈이라는 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즉 얘는 침탈이든 침탈이 아니든 간에 전부 다 그 점유자가 권한만 없으면 전부 다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둘 중에 어느 게 더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굳이 비교를 하자면 둘 중에 어느 게 더 강력해요? 소유권. 당연히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본권이잖아요. 권리의 내용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점유권은 오로지 침탈당했을 때만 반환 청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절도범이에요. 물건을 지금 훔쳐왔어. 제가 지금 점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령 이분이 강제로 뺏어가요. 그러면 제가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사기를 쳤네. 사기를 쳤어요. 그래서 제가 제 의사로 물건을 줬어. 네. 그때는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로지 침탈의 경우에만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점유권은. 자, 근데 이에 반해서 소유권은요. 내가 소유자예요. 내가 소유자인데 강제로 뺏어가면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즉 침탈의 경우에도 당연히 반환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속아서 물건을 줬어요. 속아서 물건을 줬어. 그러면 역시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구별하시겠죠? 얘가 훨씬 더 강력한 거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이 부분 우리 점유권의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아까 반환 청구 및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손배 청구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환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는요. 우리 점유권의 경우에는 몇 년 이내에 행사하셔야 됩니까? 1년. 그럼 얘는 1년 이내에 행사해야 된다. 1년. 아주 단기 제척 기간을 둡니다. 1년 이내 행사라. 이제 소유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손배 청구. 여러분 이 부분 좀 집중하셔야 됩니다. 손배 청구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정은 있어요? 없어요? 다시 보세요. 213조 다시 보십시오.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 거야. 아,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규정이 없으니까 얘는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규정이 있고 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게 더 강력한 거 아니냐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자, 제가 소유자입니다. 누군가가 제 물건을 가져가서 제가 반환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제 물건을 권한도 없이 가져갔으니까 제한테 피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따라서 저는 불법 행위에 대한 가져가신 분은 불법 행위다 그죠? 나쁜 짓이잖아. 불법 행위. 이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당연히 가능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 물권적 청구권에 관해서 굳이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당연해. 이 불법행위, 여기가 750조거든. 우리 민법 750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도로를 지나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차 운전을 하다가 저를 치었어요. 내가 다쳤어. 그럼 그 운전사한테 여러분 우리 상식의 선에서 생각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 손해배상 청구에 항상 청구를 할 때는 그 원인이 있어야 돼. 그 원인이 뭐냐면 불법행위입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거니까 여기 안 적었어요. 그럼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자, 우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은요.
법에서 안날로부터 그 손해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년, 불법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도록 합니다. 그 손해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그 불법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도록 합니다. 잘 보시자고요. 점유권, 반환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 둘 다 몇 년 내에 하셔야 돼요? 1년 내에 하셔야 돼요. 어느 게 더 강력합니까? 소유권이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훨씬 더 강력해요. 왜냐하면 소유권은 권리의 내용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면 당연하고요. 기간 제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다음 손해배상 청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왜? 750조에 따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니까. 여기 규정은 따로 없어.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얘는 기간은요. 이 안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어느 게 훨씬 더 기간이 길어요? 소유권이요. 이 말에서 점유권은 오로지 손배 청구, 반환 청구 전부 다 몇 년 내에 하래? 1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의 내용,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뺏기고 하면 빨리. 왜냐하면 권한이 없는 애니까 권한이 없어도 일단 권리로서 보호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빨리 행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환 청구도 1년, 손해배상 청구도 몇 년? 1년. 자, 그래서 소유권 다시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무지무지 시험에 잘 나와요. 반환 청구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점유권의 경우에는 오로지 침탈됐을 때만 반환 청구가 가능해요. 내가 점유권에 기초해서, 그러니까 이제 쉽게 이야기해서 도둑놈들, 이런 표현이 좀 거칠죠. 저랑 어울리지 않는 표현인데, 네. 도둑분들, 이분들은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만요? 침탈의 경우에만. 다만 반환 청구를 하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데 기간은요 1년, 아주 짧은 단기 제척 기간을 둡니다. 이에 반해서 소유권, 내가 이제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침탈이 되건 침탈되지 않건 간에 누군가 점유어 가져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권한이 없다라면 얼마든지 반환 청구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 기간 제한 있다 없다? 없어요. 기간 제한도 없어요. 기간 제한도 없어요. 아주 강력하다 이 말. 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규정이 없어요. 손해배상 청구는 규정이 없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우리 민법 750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규정에 따라서 손배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 손배 청구는 기간 제한이 있죠. 손배 청구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기간은 안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물론 요 기간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뭐만 기억해 두시면 되느냐면 얘는 소유권은 길더라 그냥.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길더라 정도만. 아시겠죠? 자, 이제 방해 제거 청구. 이제 반환 청구. 여기가 이제 제일 어려운 핵심이에요. 이제 제일 어려운 이제 관문 통과했고. 이제 방해 제거 청구입니다. 자, 역시 방해 제거를 청구하면서 손해배상 청구. 자, 손배 청구 규정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펴보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손배 청구 규정에 따라. 기간은요? 1년. 그럼 소유권도 당연히 소유권자가 방해를 받았을 때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해 제거 청구. 자, 근데 얘는 마찬가지로 기간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기간 제한 없습니다. 그 다음 손해배상. 자, 우리 손해배상 손배 청구 규정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 않아. 규정은 없어. 다만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방해를 하게 되면 우리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 마지막 방해 예방 청구라고 합니다. 방해 예방 청구. 자, 우리 점유권.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점유권의 방해 예방 청구와 아까 소유권 방해 예방 청구 차이가 있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법 규정 보세요.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나요? 없습니다. 네. 규정이 같아요. 그래서 점유권에 기해서도 예방이나 또는 굳이 예방 청구하지 않을 것 같으면 뭐 할 수 있다라고요? 담보 청구할 수 있고, 예방을 청구할 수도 있고, 또는 담보 청구. 그러니까 이 예방 청구라는 게 뭐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집이 있는데 옆집에서 지금 공사를 해요.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 왜 그걸 뭐라고 비계라고 하던데, 그 제가 비계라고 하더라고요. 그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제가 이제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자기들 이제 쓰는 용어 그게 전부 다 이제 일본식 용어라 하더라고. 근데 그 용어의 어원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면 그분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왜 비계라고, 왜 우리 이 철 파이프 있잖아요. 파이프 연결해서 그거 타고 올라가서 거기다가 이제 뭐 이렇게 지나가는 뭐 만들어 가지고 그거 타고 막 올라가고 해가지고 왜 건물 짓고 공사하고 뭐 벽돌도 쌓고 건물 가해 보면 막 이렇게 철근 세워놓고 한 거, 그걸 비계라고 하더라고요. 비계. 저는 제 나름의 추측이 그 비상계단이라는 뜻인가 뭐 그렇게 추측을 하긴 하는데 모르겠어요. 비계. 방통이라는 말도 쓰더라고. 방통. 그래서 방통 친다 이러더라고요. 공구리 친다는 들어보셨죠? 그런 말은 들어보셨나요? 공구리 친다라고. 그거는 이제 우리식으로 굳이 표현을 순화하면 공구리가 뭐냐면 콘크리트, 타설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게 방통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어원이 방바닥 통공구리를 줄여서 방통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 제가 굳이 왜 이런 쓸데없는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부동산 하시다 보면요, 이런 이제 용어들 많이 듣고 좀 뭔가 알아야 리액션을 해요. 지금 아니면 지금처럼 딱 이 표정이라니까. 의뢰인들 찾아왔는데 이 표정 짓고 있죠. 의뢰인들 바로 갑니다. 정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 공사를 해. 근데 여기다가 이제 뭐 비계를 설치하고 막 하는데 얘가 보니까 내한테 우리 집에 뭐 떨어질 염려가 있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다시 뭐 안전 패스를 해달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예방 청구입니다. 아니면 혹시나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내한테 손해가 발생하니까 네가 내한테 담보 제공해줘.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점유권에 의해서도 예방 청구나 또는 담보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 다음 소유권에 의해서도 마찬가지로 예방이나 또는 담보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끝났거든요. 시험의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이제 시험에 어떻게 출제되는지. 자, 일단 예방 청구권은 점유권이나 소유권, 예방 청구권은 서로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얘는 시험의 출제 포인트가 뭐냐면 이겁니다. 또는 이거를 밑으로 바꿔버려요. 또는이라는 건 뭐예요? 둘 중에 선택적으로 하라 이 말입니다. 예방을 청구하거나 또는 담보 청구하거나. 그래서 이걸 예방 및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하면 OX, X죠. 둘 다는 안 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방해 제거 청구 있죠? 이제 거꾸로 올라가 볼게요. 방해 제거 청구. 점유권과 소유권 차이는요, 둘 다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둘 다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해요. 예. 여러분, 소유권은 이 규정이 없다고 손해배상 청구 못하는 거 아니에요. 다만 얘는 방해 제거 청구는 기간이 1년, 점유권에 기하면 1년. 근데 소유권에 기하면, 자, 일단 방해 제거 청구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기간 제한 없어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는 규정은 없지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 기간이 얘보다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여러분들 길다라는 거. 한 날로부터 3년, 뭐 한 날로부터 10년, 이것까지는 지금 기억하실 필요 없고, 기간이 길다. 즉, 더 소유권이 강력하다. 그 다음, 반환 청구. 반환 청구는 역시 이제 요거부터 볼게요. 손해배상 청구, 우리 점유권에 기하면 손해배상 청구 규정 같이 두고 있다, 그죠? 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규정 두고 있고, 얘들은 기간 1년, 둘 다 1년입니다. 반환 청구도 1년이고, 손해배상 청구도 1년. 그 다음, 우리 소유권에 기하면 반환 청구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기간 제한 없어요. 다만 손배 청구는 역시 규정은 없지만 손배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 다음에 기간은 길다. 한 날로부터 3년, 한 날로부터 10년. 기간이 훨씬 길다. 그 다음 가장 핵심이 뭐냐? 반환 청구에서 가장 핵심. 점유권은 오로지 뭐 어느 때만 침탈당한 때만. 절취나 광치 침탈당할 때 내 의사를 통해서 줬어요. 그러면 점유권에 기해서는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에 반해서 소유권은 그런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침탈당하건 침탈당하지 않은 거건 간에 내가 소유자고 이 점유자가 점유할 권한이 없다라면 얼마든지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되셨나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어려운 걸 하는 이유가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민법을 보시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기초가 돼야 됩니다. 기초가 되면 이제 여기다가 그냥 살을 붙여 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훨씬 더 쉽게 여러분들 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힘들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요. 예. 뭐 민법을 포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민법에서 난 민법보다 뭐 그냥 개론으로 득점할래 안 됩니다. 그럼 2차 시험도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부디 복습을 철저하게 좀 해주시길. 특히 오늘 수업은 여러분들이 복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조금 강조를 드립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